하늘의 그림자 솔다트. 2화 살인귀가 되어가는 마크 고든. 장면 63년 후 북아프리카 아슬란 공국. 아슬란 공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상태였다. 그곳에서 피로 얼룩진 전장은 용병들의 세계였다.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정의나 목표가 아닌 오로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마크 고든은 이 전쟁의 한가운데 냉혹한 살인자처럼 움직였다. 그의 별명은 피의 유령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목표를 처리하고 사라지는 그의 방식은 적들에게는 공포, 동료들에게는 신뢰를 주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단순한 전사도 병사도 아니었다. 오로지 임무를 위해 살고 죽는 살인귀였다.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마크 고든은 텅 빈 전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팔을 내려다봤다. 그의 팔뚝에는 수십 개의 작은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각 표식은 그가 죽인 적 한 명을 상징했다. 마크는 또 하나의 표식을 추가할 때마다 그의 손에 묻은 피가 더 깊이 새겨지는 느낌이었다. 단검을 들고 천천히 팔뚝에 또 하나의 표식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차분하고 확고했다. 새로운 표식은 곧 그의 피부에 붉은 선으로 나타났다. 그는 전장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일을 잊지 않았다. 마크는 단검을 천천히 닦아내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익숙한 소리였다. 또 한 명을 새긴 거야. 전연필이 다가오며 말했다. 그는 스나이퍼 라이플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전연필의 별명은 사신의 눈이었다. 그는 언제나 멀리서 적을 제거하는 것이 특기였고 그의 사격은 실패한 적이 없었다. 내 라이플보단 내 단검이 더 낫지 않냐? 마크는 피식 웃으며 전연필을 바라보았다. 전연필은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단검이 총보다 낫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난 멀리서 한 방이면 끝내는데 넌 굳이 가까이 가서 피를 뒤집었어야 하잖아. 마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피를 뒤집었어야 실감 나지. 너야말로 멀리서 바라만 보니까 전장의 냄새를 모르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이렇게 치열한 전장에서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대화를 멈춘 그들의 시선이 같은 곳으로 향했다. 샤키 대령이 천천히 다가오며 부대원들을 집합시켰다. 그는 냉철한 눈빛을 가진 지휘관이었다. 샤키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부대에 합류할 새로운 동료들을 소개한다. 이들은 우리의 임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때 세르게이와 그의 부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들의 존재는 강렬한 압박감을 주었다. 그들의 별명은 검은 안개였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항상 고요했고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다. 전장에서 검은 안개처럼 스며들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사라지는 그들의 능력은 전설적이었다. 세르게이는 침착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그가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긴장감을 퍼뜨렸다. 그의 부하들 역시 그와 같은 냉혹한 기운을 풍기며 그 뒤를 따랐다. 마크와 전연필은 조용히 그들을 주시했다. 그리고 그들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장면 7위기의 순간. 1년 후 전장은 혼돈의 도가니였다. 반정부군의 함정에 빠진 용병단은 이번 작전에 참여한 대부분의 용병이 이미 사망하고 마크 고든과 세르게이만이 멀리 떨어진 채 피할 곳도 도망갈 길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폭발음이 울려 퍼지고 총알이 빗발치며 날아왔다. 이들은 적들의 포위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마크 고든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은폐하며 적들을 섬멸하고 있었고 세르게이는 드론을 조종하며 전장을 휩쓸고 있었다. 하늘 위로 떠있는 드론에서 발사된 총알들이 적의 진영을 가르고 그는 동시에 각종 무기를 교체해가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드론의 정밀 타격과 함께 그의 무자비한 살상이 이어졌다. 세르게이는 마치 전장의 사신처럼 움직였고 눈앞에 서 있는 적들은 그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적의 수는 너무 많았다. 그가 아무리 많은 적을 처리해도 더 많은 적들이 그의 포위망을 좁혀왔다. 드론의 탄약도 거의 소진되었고 무기의 탄창 역시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세르게이의 이마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빠르게 움직였지만 적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젠장, 이대로는. 세르게이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이 곧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적들은 사방에서 밀려왔고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그림자처럼 나타난 마크 고든이 빠르게 적의 후방을 급습했다.
그의 단검이 번뜩이며 공기를 가르고 그가 지나가는 길마다 적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져 갔다. 피의 유령이라는 별명답게 마크는 순식간에 적들을 처리하며 세르게이의 주변을 정리했다. 적들은 하나둘씩 무너졌고 포위망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마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단검을 휘둘렀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세르게이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크의 눈빛을 바라봤다. 그는 이제 전장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었다. 총성이 줄어들고 어느새 전장은 조용해졌다. 피와 시체로 가득했다. 세르게이와 마크 고드는 온몸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전장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다. 총은 이게 문제라니까. 총알이 떨어지면 끝. 단검이 좋아. 마크 고든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시체 더미 속에서 한 명의 적이 일어서며 기관총을 들어 올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위기가 닥쳐왔다. 적은 흔들리는 손으로 마크와 세르게이를 향해 총을 쏘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쾅! 소리와 함께 저격이 적의 머리를 날렸다. 멀리서 전연필이 스나이퍼 라이플로 정확하게 적을 제거한 것이었다. 전연필은 피식 웃으며 멀리서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둘 다 고생했어. 구해주려고 급하게 왔는데 보아하니 필요가 없었나 보네. 마크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어 전연필을 바라봤다. 구해줄 생각이었으면 좀 더 빨리 오지 그랬냐. 전연필은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스럽게 답했다. 타이밍이 좀 늦었나? 세르게이도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전장은 끝났지만 이 전투 속에서 3명의 에이스는 여전히 살아남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전장을 지배하는 힘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후로 웨인 부대는 두 갈래로 나뉘었다. 세르게이가 이끄는 팀과 마크 고든이 이끄는 팀이었다. 그들은 마치 대결이라도 하듯 전장을 휩쓸며 살상을 이어갔다. 세르게이의 팀은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였고 마크 고든의 팀은 빠르고 치명적으로 적을 처리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히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능력을 시험하는 듯한 경쟁이었다. 전장은 피로 물들었고 그들은 더 치열하게 싸워갔다.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강해지기 위해.